안녕하세요. 복지관 업무를 더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는 복지관 그룹웨어 총괄이사 김희미입니다. 그룹웨어를 도입하면 전자결제, 전자메일, 게시판, 메신저만 잘 써도 업무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맡기는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강사관리였습니다. 복지기관 강사관리 프로세스 플로우 맵입니다. 강사관리 프로세스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서류를 받으시죠. 두 번째, 지원 서류 검토 후에 면접을 진행을 하시고 최종 합격 결정을 하십니다. 세 번째, 강사와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네 번째, 수업 운영 관리를 하면서 강사님들이 강의 일지라든지 강의 사진을 제출하게 되시죠. 다섯 번째, 강사 만족도 평가를 해서 이용자들이 QR코드로 강사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시고 재계약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강사료 지급을 진행하시고 일곱 번째, 강사 대응까지. 이 7단계 프로세스를 보시면 강사 관리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기존의 각 프로세스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셨는지, 복지관 그룹웨어로 이 프로세스들을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며 무엇이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강사 모집. 강사 모집은 보통 복지관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해 시작됩니다. 여기는 시흥시 노인 복지관인데요. 저희 그룹웨어를 가장 오래 쓴 기관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제출 방법이 이메일로 접수하라고 나와 있고, 저희 그룹웨어를 사용하시는 만큼 도메인 메일을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문의 남길 수 있도록 팀의 전화번호까지 남겨 있고, 하단에 보면 강사 지원서, 강의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지원하는 강사님이 이 첨부 파일을 다운받은 뒤에 작성해서 이메일로 회신을 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력서는 왔는데 자격증이 빠져 있거나 개인정보 동의서가 누락되어 있거나 또 메일 제목이 다 달라서 나중에 검색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크게 변경되는 건 없어요. 강사 모집 공고문에 이메일로 접수를 받던 것을 이 폼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강사명 기재, 주소, 은행명, 연락처, 통장사본을 첨부한 뒤에 강사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면 지금 계좌번호 입력이 안 되어 있다고 나오시죠. 이렇게 필수로 첨부하거나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누락될 일이 없으시겠죠. 2단계 내부 서류 검토 후 채용. 강사 서류가 접수가 되면 담당자는 내부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 후에 면접을 진행하고 부서장님과 관장님께 보고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결제 문서에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첨부가 가능하십니다. 복지관 그룹웨어 전자결제 문서 작성에 내부 기한 강사 채용 결과로 들어오시면 결제 라인을 불러오기 해서 기본 결제 라인으로 사용하기를 하고, 제목도 미리 이렇게 고정값이 되어 있죠. 여기서 올해 교실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내용도 날짜만 수정을 하셔가지고 붙임 하단에 문서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첨부하시면 되고, 결제 상신 버튼만 누르면 결제가 완료가 되겠죠. 결제가 완료되고 나서 하단에 쭉 보시면 결제자들의 첨언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이벤트 기록을 확인을 하시면 언제 누가 인쇄를 했는지, 최종 승인을 했는지, 상신을 했는지 문서 이력을 다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강사 선정 과정의 근거가 이렇게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3단계 계약과 필수 서류 관리. 강사 채용이 확정되면 강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강사님께 직접 서명을 받거나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인쇄하여 보관하고 계시죠. 이러다 보면 이 강사님 계약서를 받았는지, 통장사본은 제출을 했는지, 강사 관리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실무 스트레스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강사 서류 관리를 메일함이나 카톡방, 종이철, 개인 PC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시겠죠. 복지관 그룹웨어에서는 많은 전자계약 사인 업계와 IP 연동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사용성이 편리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이폼 사인과 연동되어 강사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강사에게 계약 링크를 카톡으로 발송을 하면 강사님은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서 핸드폰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체결된 계약 문서는 그룹웨어 내의 쉐어 메일 안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체결된 문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계약서 진본필이 찍혀져 있고, 하단에 우리 강사님과 기관이 계약한 내용들이 이렇게 사인과 직인이 찍혀있죠. 그리고 계약서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을 하실 수 있고, 쉐어 메일 내에서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전자계약은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를 반드시 출력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폼 사인에서는 회원 가입 시 50건 무상으로 2주 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후에 100건을 충전을 하면 100건 더 드리는 충전 특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건당 600원인데 지금 현재 건당 500원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프로모션 내용 참고하셔서 전자계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단계 수업관리.
강사가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 매번 증빙해야 할 서류들이 발생합니다. 강의 일지, 출석 내용, 수업 사진, 특이사항, 참여자 반응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수업할 때마다 따로따로 들어오면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어떤 강사님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어떤 강사님은 메일로 강의 일지를 보내고, 어떤 강사님은 종이로 제출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몇 달이 지나면 자료가 흩어지겠죠. 강사 수업 관리는 복지관 그룹웨어 게시판에서 시작됩니다. 강사님께 받아야 할 서류 리스트를 미리 이메일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해두시고, 저희는 여기서 메일만 보냅니다. 그래서 저장된 문서가 바로 내용이 딸려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메일에서는 이메일만 보내시면 되시겠죠. 우리 강사님은 이메일로 받은 QR코드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사용자로 들어오셔서 과목을 선택하시고 이름 작성하시고 강의 형태, 시간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가 보통 강의 진행할 때 1회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를 진행하시잖아요. 다시 똑같은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 인원 10명,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그래서 2회차 똑같이 강의 시간, 누가, 쪽, 자세, 참여 인원 11명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 업무 일지 작성하시면 되고,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만약에 10회차를 모두 다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강사님이 서명까지 작성을 하셔서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담당자님은 다시 지오품으로 들어오셔서 강사님이 작성한 문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서명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문서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직접 관리자가 수정도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바로 사인만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평가할 때 PDF로 이 해당 일지만 출력해서 첨부만 하시면 되시겠죠. 5단계 강사평가와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강사평가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구글 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물론 구글 폼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간의 다른 자료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만족도 조사는 지오품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여 어르신 또는 이용자에게 만족도 및 프로그램 개선 사항, 강사 평가를 QR코드로 간단히 설문에 참여하시게끔 하시고, 만족도 결과는 지오품에 남게 됩니다. 담당자님은 지오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참여자들이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거는 건건히 참여자의 그 설문조사를 PDF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체크해서 엑셀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강사 관리 자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강사 모집 자료, 강의 일지, 수업 사진, 만족도 조사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6단계 강사료 지급. 강사료 지급은 복지관 실무자에게 꽤 부담이 되는 업무입니다. 추가 횟수를 확인해야 하고, 강의 시간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단가도 확인해야 하고, 휴강이나 보강이 있었는지도 반영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근거 자료가 흩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 담당 선생님들은 지오품에서 강의 일지와 출강 기록을 확인한 뒤에 해당 문서를 PDF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런 다음 전자결제 문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내부 기한 강사 지출 품위서 양식을 클릭합니다. 결제라인 불러오기에서 결제라인 선택하시고, 제목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5월달 강사료 지급으로 변경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이제 고정값이니까 5월로 변경하고, 건명도 변경하시고, 산출 근거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모두 다 변경이 된 다음에 강의료 지출 내부 기한서 저희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 첨부하신 다음에 결제 상신을 바로 진행하시면 강사비 지출이 이제 회계팀에서 처리하시고 강사비 지출이 완료가 되시겠죠. 7단계 감사 대응. 감사 대응은 복지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은 감사 자료 준비하실 때 문서를 출력하고 철하고 증빙 자료를 찾아서 붙이고 문서 번호와 결제 일자 등을 수정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특히 강사 관리 자료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서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감사 대응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됩니다. 요즘은 모든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감사받는 방식이 아니라 감사원한테 감사원 계정을 전달을 드리고 감사원이 ODT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흔히 쓰는 메일이라든지 금태관리 이런 카테고리들은 보이지 않고 전자결제 문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받은 결제함으로 들어가서 이 감사원한테 부여한 양식만 확인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문서를 들어가면 감사원은 이 문서만 확인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들은 문서 제목, 작성자, 기간, 프로그램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문서 제목에 강사라고만 치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문서를 찾으실 수가 있겠죠. 담당자는 방대한 문서를 출력하고 정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감사원 입장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어떠셨나요?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으시죠?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 핵심을 짚어보면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료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누락 관리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결제와 지급 근거가 남고, 네 번째는 감사 대응이 쉬워집니다. 복지관 선생님들께서 매일 하시는 업무는 기관 운영의 중요한 기록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저희도 강사관리 지오폼 써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라고 질문하는 선생님들은 지금 QR코드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관들의 공통으로 쓰는 양식은 지오폼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우리 기관만이 쓰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 전달 주시면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해드립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프로그램 쓰는 법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행정에 쓰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진짜 본업에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체계가 한번 잡히면 그때부터는 정말 달라지거든요. 앞으로도 강사관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문서 접수, 자원봉사관리, 식당관리,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업을 하나씩 프로세스로 정리해서 유튜브와 블로그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 그룹의 김인미사였습니다.